여러분들 등기소 등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자, 여기 등기소라고 나왔는데, 자, 50페이지에 등기소 나오죠? 등기소의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 나온 지가 거의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 안 나오고 있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한번 참고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어제 좀 피곤하신 분은 지금 조금 자다가 나중에 등기부할 때 깨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의가 나오는데 거기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다 얘기하죠. 지방법원 그 지원해서 등기사무를 담당해요. 근데 이제 어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 뭐가 있어요? 영등포 구하면 영등포 등기소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현실적인 명칭을 가진데. 근데 여기는 이제 파주 지원이죠. 여기 파주는 파주 지원이라 맞죠? 의정부 지방법원 파주 지원이라고 얘기하죠. 파주 지원이죠, 지원. 지방법원이 아니죠. 지원이죠, 여기. 거기 가면 등기소 있죠? 파주 등기소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 고향이고, 여기 파주 등기소가 있어요?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 아마 운정 신도시 만들어지고 막 이게 인원이 폭발하니까 아마 파주 등기소라고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훌륭한 도시입니다. 근데, 근데, 저는 진짜 헷갈렸습니다, 맨 처음에. 파주 지방본에 사는 줄 알았어요. 파주 등기소가 있구나. 근데 다른 데로 보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토요일 날 목포로 가면, 목포는 뭐예요? 목포는 목포 등기소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목포 지방법원이, 목포 지원이, 광주 지방법원 목포 지원입니다. 이제 근데 청주 가더라도 청주 등기소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 법원에 들어가죠? 법원 들어가면 이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복도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101호가 여기 바로 이제 뭐예요? 여기가 등기과예요. 우리는 법원은 등기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원은 등기계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서 등기사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면 민사계가 있어요. 그 민사소송은 다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법원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어요? 이제 등기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거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안 갚으니까 뭐예요? 채무를 이행해달라고 어디 가서 소송해요, 이거? 민사계에 가서 소송하죠? 이 민사계에서 어디로? 등기계로 뭐예요? 그 가압류를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촉탁 등기인데,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등기사항, 이렇게,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등기를 뭐 한다? 신청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신청한다. 이런 지문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죠?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요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O예요? X예요? 본인 생각이에요? 남이 생각이에요? 가슴이 이게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아프다 못해 뭐예요? 감동이 옵니다. 찡합니다. 찡합니다. 자, 그럼 부자님. 분명히 뭐라 하냐면, 여기 금방 얘기했어, 금방. 민사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요 가압류 등기를 어디에 등기 촉탁한다 그랬죠?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자니? 가압류 등기를, 요게 가압류 등기라는 얘기예요. 이 등기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촉탁 등기라니까. 민사계에 가압류를 신청을 하고, 가압류 등기는 요 민사계에서 바로 담벼락 옆이지만 뭐 한다 하는 거 이건 촉탁 등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파주시는 그래도 뭐예요? 훌륭하게 등기소가 있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 보니까 하여튼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여튼 자신이 없으면 여기 가압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촉탁 등기예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민사소송법까지 배울 거 없잖아. 등기법 배우니까. 가압류 등기를 뭐 한다고? 촉탁한다. 촉탁. 가압류 나오면 촉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내 생각, 남이 생각. 남이 생각. 남이 생각을 꼭 하자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고등법원은 등기소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만? 지방법원, 도움지원까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명칭 등기소가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 관할 등기소는 절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예요. 파주에 있는 땅은 어디 가서? 파주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거지. 저기 어디 고향 지방법원 가서 하면 안 된다. 고향 지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자기 관할이 아니라면 그 고향 지원에서는 뭐예요? 파주에 있는 땅을 등기부를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는다. 항상 그 소재지에서만 자기 소재지 관할 등기부만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거기 2번 예외 있는데 그건 하나 줄쳐놓자니. 옛날에 한번 7회 때 한번 시험에 났는데 거기 1번 그리 써있죠? 부동산이 여러 관할 등기소에 걸쳐 있을 때는 그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써있죠? 그거는 한번 이해해보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지금 등기소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 등기소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1부동산에 대해서 1부동산이 어디에 여러 뭐예요? 관할구역에 관할구역에 뭐 했다는 얘기야?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다. 네, 걸친 경우다. 이 걸친 경우에 자, 누가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하겠다. 상급 뭐예요?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한다. 상급 법원장 지정이다라고 한번 이해나 하고 가자. 이해나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일단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종전에 옛날에 문제를 이렇게 놨어요. 서울특별시 뭐예요? 옛날에는 구로 군데 요즘은 이제 자 인구가 팽창해갖고 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금천구가 있대요. 금천구다. 자, 금천. 금촌이 아니라 금천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그 안양시를 경계해서 뭘 줬어요? 이거 신축건물 줬습니다. 신축건물 줬다. 제가 사는 데가 안양입니다. 거기 옛날에 서울하고 안양 경계에 제가 사는데 거기 옛날에 동아제약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아갖고 거기 동아제약 이사가고 거기다 아파트 들여서고 뭐 거기 좀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지인의 말에 속아갖고 속아갖고 거기 사는데 그 산지 15년이 지나서야 재개발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떠나지 못했는데 또 갑자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 아토피가 있어갖고 아토피가 심해갖고 그래서 거기가 관악산이 또 공기가 좋다 그래서 그쪽에 산이라고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아토피가 다 치유가 됐겠어요? 계속 있겠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 아토피 참 고적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시켰더니 조금 수용을 시켜서 낮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크니까 조금 자기 그 적응력이 좀 생기니까 조금 낮았는데 그거 진짜 아토피가 참 무섭습니다. 그거 계속 고지래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건물 줬으면 이런 거예요. 자, 요 건물이 반은 금천구 서울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뭐 남부지방법원 얘기입니다. 여긴 수원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딘가 가서 이제 신청했겠죠. 등기소 가서 그 신청을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디에 상급법원에 이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누구예요?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자, 여기 신청하면 이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쪽 가사라든가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많아요. 예컨대 우리가 그 서울역 청사 있죠? 서울역 신청사. 그 옛날 그 구건물 말고. 그 신청사가 반은 용산구 관할입니다. 용산구. 반은 뭐예요? 남대문 쪽 중구 관할이에요. 이렇게 관할이 틀린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지정을 누가 해준다고? 상급 법원장이 해준다라고 한번 참고로 듣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등기관 있죠? 자, 52페이지 등기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관에 대해서도 요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안 나온 지도 이것도 20년 됐어요. 근데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는데 누가?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 또 누가?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줄만 쳐놓자는 얘기예요. 거기 쌍가루 1번 의 나오죠? 뭐라 썼어요? 등기관이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뭐예요? 주사부 중에서 누가? 지방법원장이나 뭐예요? 지원장의 지정을 받는다니죠. 대법원장이 지정한다고,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고.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한다고 써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 지정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등기관은 아무나 등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다 등기관이다. OX.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지정받는 사람만 등기관이라니까. 참고로 보시면 거기 서기관은 4급이에요. 고위직에 4급 정도면. 5급부터 간부니까. 근데 이 사무관은 5급인데 등기사무관, 법원사무관 두 개로 나눠요. 근데 서기관은 4급이니까 이 서기관은 등기서기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법원서기관뿐이 없어요. 그렇지. 참고로 보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참고로 한번 보기는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괜히 또 지 마누라한테 조 터지고
열이 받아갖고 뭐 시험 문제 낸다고 그 서기관을 등기 서기관을 바꿔놓으면 이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여러분? 다 틀려요. 그렇게 문제 내는 인간은 오래 살아야 돼, 일찍 죽어야 돼. 일찍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라고 참고로 보고 가자. 자, 넘기세요. 자, 54페이지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자니까. 자, 그럼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부 뭐가 나오는데, 자, 거기 의가 나오는데,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주제계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이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는 거. 동그라미 편성이란 말, 동그라미에서 편성.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등기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편성이란 말이 따라붙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왜? 참고로 거기 밑에 용어를 보면 자, 1번이 등기 기록이고 2번이 등기부 부본이라고 나오죠? 그 등기부 부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 왜? 부본은 복사한 거니까. 그 내용과 뭐 하면 돼요? 동일해요.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교육장치에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전사적으로 복사해갖고 뭐예요? 하나 더 저장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죠? 근데 거기 1번에 등기 기록 나오죠? 그 여러분 꼬시려고 뭐라 했냐면 등기 기록이란 일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자를 말한다 써있죠? 근데 이걸 등기부라고 바꿔요. 뭐라고 이제 문제는 하냐면 등기부란 일필 토지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하면 여러분 안 틀리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편성이란 말로 꼭 끝내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자꾸만 생각하는. 등기부란 편성하는 거다. 등기부란 뭐 땅 순서대로 묶어놔야 되잖아. 묶어놓는 거니까 뭐 하는 거라고? 이거 편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야지만이 놓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있어요. 자, 종류가 뭔데? 일단 뭐예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몇 가지만 배운다고? 2가지만 배운다. 무슨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뭐만 배워 이거? 건물 등기부. 2가지만 배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등기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등기부는 자,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 된다. 물적. 이 편성에 있어서는 등기부를 뭐예요? 철에 넣는 편성에 있어서는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해 놓는다. 물적 뭐라고? 물적 편성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도로 하겠다.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으로. 기본 제도로 하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일단 자기 관할에 있는 뭐예요?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그 관할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를 철해 놓는다. 물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 같은 데, 프랑스 같은 데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어디에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따지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라든가 뭐예요? 파주라든가 어디 청주라든가 뭐예요? 대전이라든가 땅을 샀어. 그러면 등기부는 다 뭐예요? 그 유럽 같은 데는 그 사람 주소지, 인간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 주소지에 다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다. 그게 이제 그런 나라지. 그걸 우리가 인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물건이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그 제주도에 25,000명 그랬잖아. 날씨가 추워갖고 막 묶였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25,000명이 뭐예요? 10시간 동안에 25,000명 보내는데 그 시간 계산해 보니까 1분 40초 만에 무슨 짐짝 싣듯이 그냥 다 그냥 보내고. 그게 참 대단하죠, 그거. 비행기가 1분 40초만 한 대씩 계속 무슨 보면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니까 또 뜨고 막 뜨고 무슨 전쟁 영화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 붕 떠 올라가고 또 붕 떠 올라가고. 그게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 그 사고 났으면 얼마나. 그렇잖아. 1분 40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뜨고 계속 뜨고 막 그냥 중국으로 보내고 관광객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학원 가면 안 오신 분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 제주도에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데 그거. 날씨가 춥다고 막 그렇게 눈 폭설로 오니까 제주도가 뭐 몇십 년 만에 그게 눈이 막 1m 정도 와갖고 막 그런 적이니까. 그게 놀러가서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러 가는 거예요. 쌓이러 갑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 참 간사하긴 간사해요. 저도 엊그제까지 내복 입다가 바지 오늘 벗었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간사한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언제 한번 저 광주 쪽인가 어디 겨울에 특강하러 갔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근데 거기 그 학원에서 이제 바로 학원 옆에 모텔이 있어갖고 거기를 뭐 공무원 선생님도 오시고 선생님도 많으니까 서울에서 가면 자고 가라고 그 모텔 하나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날 수업 끝나고 자고 일요일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 수업 끝나고 이제 한 12시 다 돼서 딱 가니까 거기 모텔 주인 사장님 뭐라냐면 이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그 추운 날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뭐냐면 그 보일러 기사분이 새벽에 고치러 온다고.
그 미쳤다고 그 고치러 오겠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너 세상에 태어나서 나 그렇게 춥게 또 한 겨울을 보낸 게, 청재 또 엄청 추워서 혼났습니다. 조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장 가게 되면 그런 얘기 있죠. 그 젊은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결혼한 사람은 좀 돈 좀 아끼려고 회사에서 준 돈을 좀 세이브하고 싼 여인숙 같은 데 가잖아요, 지금. 그죠? 여인숙 같은 데 가서 자고 이제 새벽에 처치러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인인데, 그 할머니한테 새벽 5시 반에 좀 깨워달라고 6시에 첫차 타고 올라간다고 부탁하니까 신신하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딱 잠자러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불러줄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그냥 깨워달라긴 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또 할머니가 계속 또 불러줄까를 얘기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나중에 새벽 5시 반에 할머니가 그 친구를 깨우러 왔는데 그 친구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을 불러줄까, 불을 넣어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여자 불러줄까, 그걸 착각한 거야, 그거. 그래서 꼭 어디 가셔갖고 꼭 주인이 불러줄까 그러면 불을 꼭 넣어달라 그래갖고 따뜻한 데서 자야 되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중요시한다고? 물건을 중요시한다니, 사람보다. 그래서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적 편성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뭐예요? 1부동산에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주겠다. 1등기 기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부가 몇 개다, 이게 이거. 한 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거기 54페이지에 그 3번 등기부의 편성, 가로열고 물적 편성지 써 있죠? 그래서 우리 1번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우리나라는 권리 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뭐라고? 물적 편성주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등기부를 묶을 때는, 자, 일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뭘 사용하라고, 이거?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준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물적 편성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구현한다. 구현한다, 이게. 자, 뭘 원칙으로 한다?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을 취하고 있다. 쫓아놓으세요. 뭐라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는 얘기. 자, 그러면 거기 쌍가루 2번에 이제 구분건물 등기록에 관한 특징 나오죠? 그게 중요하다. 쌍가루 2번이. 그걸 별표해 두자니.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그걸 보자니. 자, 그럼 다음 장을 먼저 보시면 55페이지 등기 기록의 구성이 나오죠? 일반 등기부. 그런 얘기니까. 등기부의 뭐라고? 구성이다. 네, 구성. 등기부 구성이다. 자, 등기부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자, 뭐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토지하고 뭐예요? 일반 뭐라고? 일반 건물하고 보게 되면 그 토지하고 일반 건물은, 자, 뭐가 있고? 표제부가 한 장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게? 을구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이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기사항이고, 갑구는 뭐라고? 소유권사항이고.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사항이죠? 만약에 건물 등기부라면 대부분 건물은, 자, 건축업자가 건물 질 때 자기 돈 갖고만 줘요? 은행 돈 좀 빌려요? 은행 돈 좀 빌리죠? 그래서 을구에 뭐예요? 저당권 같은 게 있다는 게. 자, 그런데 등기부 편성에 대한 예외, 편성에 뭘 보자는 게 이거. 편성에 대한 예외를 보자. 그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구분건물에 관한 얘기다. 네, 구분건물. 자, 그래서 이 구분건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집합법이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줄여갖고.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무슨 법이라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슨 법이라고? 집합법을 배우게 될 거다. 네, 집합법.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구분한다고 하는 말하고 구분한다고 하는 말하고 건물을 분할한다고 하는 말을 한번 비교해보자. 건물을 분할하는 거하고 구분하는 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위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주건물이 있고 만약에 뭐예요? 부속건물이 있어요. 주건물, 부속건물 있죠? 그럼 이렇게 주건물하고 부속건물이 있는데, 자, 보자, 이게. 자, 그럼 등기부 표제부를 보니까 이 표제부의 1번에서 뭐라고? 1번에서 주건물, 예컨대 철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림동 100번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2층 단지 주택, 뭐 1층, 2층 면적이 있고. 자, 부속건물 뭐예요? 시멘트 벽돌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내 눈에 건물이 두 개지만 법적으로 표제부에 뭐예요? 이렇게 표제부에 1번이라고 표제부 하나에 이렇게 써있죠? 이건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다. 하나의 건물. 이해하죠? 그럼 이 하나의 건물을 뭐예요? 두 개를 분할을 해요. 그 두 개가 생겼죠?
그 등기부 하나가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종전의 뭐예요? 종전의 등기부는 주건물만 나왔고 부속 건물을 옮겼으니까 여기다 2번 뭐라고 주건물만 쓰고 그 아래 부속 건물은 100의 1로 뭐예요? 옮겨 적었다를 뭐라 얘기해요?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기. 옮겨 적었다는 표현을 등기부상엔 이기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 새로 만들면서 뭐예요? 여기다 또 다시 뭐라고?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림동 100번지 이제 100의 뭐라고? 100의 1이다라고 이제 대지지문을 써요. 거기 쓰고 이제 시멘트 벽도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쓰고 어디에서 100에서 2개 옮겨옴이라고 쓰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건물이 뭐 몇 개가 된 거 이제 2개가 됐다. 이게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 구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어디 외에 토지 외에 뭐야 한동 건물 내부를 이렇게 내부를 자 이렇게 자 구조상 천정 사방벽면이 건물 구조 역건물하고 뭐예요 역건물하고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돼.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건물 구조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구조상 뭐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용상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다 하나씩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대 이거 독립돼 있어야 된다. 그럼 아침에 여러분 학원 오실 때 아파트 사신 분 학원 오실 때 내 집 문 열고 나온 것 같아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온 것 같아요?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이용상 독립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구분 건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고 그럴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 건물도 되고 구분 건물 가능하지. 일반 건물로 못 한다. 무조건 구분 건물로 하야 한다. 그거 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일단 하야 한다가 아니라 뭐로 써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1동 큰 건물 내부를 아파트 그 101동, 102동 큰 건물 있죠? 그 내부를 짝짝 나눠갖고 그리고 요 개개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자는 얘기. 이게 바로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자. 구분 건물. 그럼 만약에 구분 건물은 뭐예요? 등기부를 편철해 놓으려면 자, 이게 뭐예요? 같은 땅 위에다가 건물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고 103동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가동이라면 가동 있고 나동이면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자, 가나다라 순서대로 일단 철하고 가에 뭐예요? 101호 순서대로 101호, 102호, 201호 뭐예요? 20이죠? 요걸 우리가 건물 번호라고 얘기해요. 왜? 땅은 하나 있으니까 땅 번호 100번에다가 뭐예요? 다 등기부를 건물 등기부를 처리하려면 그 순서가 필요하다는 게. 그 건물 번호다는 게. 그게 몇 동이라고? 가동이다. 자,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요 법에 의해서 요 큰 건물의 작은 안에 있는 건물이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한 동을 팔아요? 한 채를 팔아요? 한 채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다가 한 동이라 해야겠다. 학원 오지 마시려고 그랬어요. 한 동 파는 사람이 이게 재벌이지. 학원 나오지도 말아야지. 한 채를 파는 거예요. 그 한 채를 팔 수 있는 건 뭐라고? 이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 법률에 의하면 하나하나씩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요거 구분 건물 101호 하나가 1부동산 뭐라고? 1등기 기록. 그게 원칙이 될 것이다. 아니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에 뭐예요? 어떤 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건축업들이 농간을 부려요. 어떤 농간을? 꼭 준공검사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 위에다가 뭘 짓더라는 게 이거 옥탑을 짓더라는 게 옥탑. 여러분 옥탑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뭐 그 2005년도인가 무슨 드라마 옥탑방 고양인가 뭐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요? 정답이? 남자는 누구예요? 김내원이요? 그걸 기억할 정도면 올해 꼭 합격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 그 정도를 기억할 정도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 정답이냐? 여자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야, 대단합니다. 여튼 그러면 그 드라마가 나오는 바람에 제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후배들이 그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거의 2만 명 이상이 보따리 쌌습니다. 왜냐면 거기 나오는 김내원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그 옥탑방에 살면서 연애지냐 했는데도 사별고시를 합격을 해.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에서 월 100인가 150씩 맨날 신림동으로 맨날 그거 돈 보내준 부모들이 열받은 거야. 보따리 싸라 그래서 그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각변동.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또 시청했냐면 그 이해창이라고 하는 분이 대선 주자가 그 관훈크로 가갖고 어떤 기자가 운명의 기자지 그게. 이해창 후보한테 뭘 물었어요? 옥탑방 아시냐? 옥탑을 아시냐? 물어봤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인기가 팍 떨어졌습니다. 그게 대단. 그러면 잘 보세요. 사회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 당시에 이거를 산 사람은 나중에 이 건물 재건축할 때 뭐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을 일부동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예요. 무슨 표제부? 요 가동이라고 하는 일동 전체 있죠? 이 전체 표제부가 하나 있고, 응? 표제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각자의 구분 건물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자, 101호, 이렇게 뭐예요? 101호. 그 다음에 뭐예요? 201호. 자, 201호. 그 다음에 1025. 2015. 그 다음에 뭐라고? 2025 있죠? 이렇게 표제부를 딱 하나씩 다 뒀어요. 그 표제부가 몇 개예요, 지금? 표제부 2개죠? 그 다음에, 자, 갑굴부가 있다니, 갑굴부. 자, 그러면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를 다, 이거 등기부를 전부, 이 전부를 다 4개를 딱 묶어놓고 이걸 1등기 기록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101호에 사고 싶은 사람이 등기부를 열람해보니까 이 큰 건물 내부에 등기부가 몇 개가 처려져 있어요, 이거. 4개가 처려져 있죠? 근데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밖에서 물건을 보니까 건물이 몇 개가 보여요, 지금? 5개가 보이죠? 그거 안 맞잖아, 지금. 그럼 무슨 생각하면 돼, 이거? 아, 이 중에 하나는 뭐구나, 이거? 옥탑이구나. 그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해보니까, 피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일반 단독 건물은 뭐예요? 일반 토지하고 일반 건물은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뭐지만 1등기 기록이지만,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라고?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뒀다는 얘기,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예배를 뒀다니.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항상 구분 건물 나오면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 이거. 전부 다 전부를 묶어놓고 1등기 기록. 무슨 말이 와야 된다고? 전부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니.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부라는 말이 와야 된다. 전부 통째로 다 묶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 전부 1등기 기록인데 그 1등기 기록은 이제 지금 아파트는 뭐예요? 표제부가 몇 개라 했어요? 그 구분 건물 등기부의 구성을 보자는 거예요.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2개. 그 표제부가 2개인데 뭐가 있고? 1동. 자, 1동 건물 뭐가 있고? 전체 1동 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뭐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각각의 갑부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다니까? 각각의 을구가 있다. 을구가 있다니까. 그죠? 자, 일단 표제부가 2개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에.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거라서 구분 건물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이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이 구분 건물의 등기부 양식은 1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구와 을구로 구성한다. 그럼 쓰였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 항상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2개라는 거 꼭 잘 봐두자는 얘기예요. 그거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갑자기 딱 보면 그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갑자기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러면 1동 건물 표제부가 상단 하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단 하단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쪼개갖고 상단과 뭐예요? 하단으로 이렇게 쪼개놨다는 얘기예요. 쪼개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낮은 그 등기부를 보면 자, 오늘 날 등기부 보세요. 등기부 보게 되면 거기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써있죠? 집합건물 써있죠? 이게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 보게 되면 일단 표제부가 가로 열고 1동 건물 표시죠? 근데 왼쪽에 이제 뭐 1번하고 전 1번이라고 가로 열고 써놨죠? 그건 뭐냐면 원본도 1번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 4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권은 뭔가 고쳐갖고 이제 필요 없어, 효력이 없으니까 그 국가가 뭐예요? 경비절감 차원차 그 앞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 띄워주고 현재 효력이만 띄워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시번호가 1번이고 가로 열고 전 4번이라고 돼 있으면 원래는 표시번호가 몇 번인데 4번인데 원본에서는 4번인데 뭘 띄워줄 때 이렇게 등기사항 띄워줄 때 경비절감 차원차 그냥 이렇게 앞에 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접수가 14년 4월 24일이고 자 보세요. 소재 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이게 소재 지번이에요. 자 행정구역 소재하고 땅 번호를 단. 그다음에 건물 명칭이 뭐예요? 수속 아파트. 뭐 삼성 아파트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 가면 뭐 그 되게 길어요. 요즘은 그 주부님들이 데모했답니다. 뭘 데모했냐면 너무 이렇게 뭐예요? 수속 아파트 명칭이 너무 짧으면 그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빨리 찾아온다고 그 명칭을 좀 길게 하자고. 그래서 그 하나 그린 꿈의 하나 그린 꿈의 뭐 무슨 아파트인가 되게 길죠 그거. 굉장히 명칭이 길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못 찾아오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 그린 꿈에 그린 아파트,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인가 어떻게 읽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기 거기 아파트 명칭이 있다는. 그럼 거기 101동 있죠, 101동. 그게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 그냥 거기 밑 건물 번호, 이게 건물 번호예요. 그래서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이거 건물 번호. 왜 아까 왜 있다고 이거? 등기부 처리를 하려면 순서가 필요하겠죠? 거기 땅 왜 동들이 101동이고 102동 쭉 많으니까 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명 주소 있죠? 우리가 표제부에 건물 등기부에만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는 도로명 주소 없어요. 안 써요. 이게 도로명 주소는 어디에만? 표제부에는 건물 등기부에만. 그 다음에 갑굴구는 당연히 뭐예요? 그 명의자의 주소는 다 도로명 주소 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내역이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조, 벽식, 콘크리트 지붕 있죠? 이게 건물 구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 돼 있죠? 그 아파트는 뭐예요? 건물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 학원 건물 있죠? 이 학원 건물은 여기다 종류를 아파트라 쓰지 않고 뭐라 써야 돼요? 근린시설. 뭐라고? 근린시설. 그 이 모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상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상. 근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양을 바로 열으시고. 이게 근린시설이다. 다시 또 얘기합니다. 모르면 남의 생각을 꼭 생각해 두시고. 자, 원인제 쓰고. 그 다음 밑에 그 가로 열고 한번, 여러분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 시작.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 다시 읽으세요.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줄쳐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그럼 잘 보세요. 거기 이제 가로 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인데, 거기 보게 되면 표시번호가 1번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지목이 되죠? 지목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는 지목을 원래 안 쓰는데, 자, 이게 뭐예요? 대지라고 하는 땅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지금? 건물 등기부로 올라왔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모르더라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갑구나 을구에 해야 되는 건데, 어디로 왔어요, 지금?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권리를 쓰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제목이 뭐라고? 자, 대지권의, 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자,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다라고 이제 제목을 봐보자니. 자, 그 다음에 그 위가 당연히 뭐예요? 일동 건물 2차, 그 일동 건물 표시죠? 일동 건물 표시를 썼다. 일동 건물 표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면적이 총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11,345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자, 뭐가 있는, 이 토지가 이제 이 11,000 얼마가 있어요, 지금? 한 3,000평입니다, 3,000평. 한 3,9평, 3,30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건물 1동 건물이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고, 103동이 있고, 이렇게. 자, 이 땅 외에는 뭐예요? 이 수동의 건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등기부는 이 중에서 뭐만 좀 소개한 거예요, 지금. 101동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전유부분 건물 표시 있죠? 표시번호 1번이고, 접수 14년이고, 건물 번호가 뭐예요? 1층하고 101호죠? 1층 101호죠?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1동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라고 소재지만 썼죠? 근데 그냥 여기는 전유 부분은 뭐예요? 그냥 건물 번호만 썼어요. 1층 101호라고. 건물 번호가 위에는 뭐예요? 101동인데 큰 건물인데 여기는 뭐예요? 작은 건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는 소재 지번이 빠졌어요. 왜? 이 101호는 어디 안에 있는 거니까 1동 건물 내부에 있는 거니까 굳이 뭐라고 소재 지번을 중복해서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건물 내역은 콘크리트고, 자, 전체 1층, 아니 1층만 전체 면적이 위에 1층만 얼마인가 보세요. 479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 복도와 계단을 포함한 게 뭐라고? 479야. 그 전체 면적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1동 건물 표제부에. 근데 62.45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부분이죠. 내가 살고 있는 건물. 그러면 지금 이 등기부로 봐서는 1층에 이런 101호, 102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는가 뭐예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야. 그럼 보통 한 6개 있다면 66이 36 그러니까 뭐예요? 76이 42 하니까 복도 계단 빼면 뭐 한 6개나 7개가 있다는 얘기죠? 짐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등기부를 정확히 안 떠보니까 짐작만 할 뿐이야. 자, 그럼 넘겨보시면. 뭐 18평짜리겠다니, 18평짜리.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거기 대지권의 표시 나오죠? 대지권의 표시가 나와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일단 여기 각 부분건물 표시하면 각 뭐라고? 전유 부분에, 이 전유 부분에 무슨 표시를 하고 건물 표시를 했어요. 건물 표시.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했다? 대지권 표시를 했어요. 대지권 표시. 하단부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예요. 대지권 표시를 했다는 대지권 표시. 그러면 거기에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대지권이란 말이 왜 나오게 됐냐 한번 보세요. 대지권은 84년 이전에는 안 쓰던 말이에요. 84년 이후부터 쓰는 말이에요. 왜 대지권이냐면 자, 우리가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몇 평 사세요? 물어보면
그 단독주택은 건물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 평수를 얘기한다는 게. 내 땅이니까 깔고 앉는 게.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한테는 평수 물어보면 건물이 중요해요. 땅은 내가 내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땅만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면 여기 지금 연립주택인데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그러면 요 2층 사람이 요만큼이 내가 깔고 앉았으니까 내 거다 하게 되면 위층 사람이 2층 사람이 뭐라 얘기해? 창문 열고. 나도 거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땅이 어딘지 모르고 건물이 깔고 있으니까 지목은 돼요. 되지도 않아요. 이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는 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말을 쓴다니. 대지권. 그러면 이 대지권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기 만약에 이 땅에 아파트 101동, 102동, 자, 이 수동 있죠, 수동. 여기 살고, 이 안에 살고 있는 뭐예요?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사용하는. 내 땅이 어딘지 모르고. 그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얘기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인 땅을 사용하는 목적인 뭐예요? 그런 권리가 되는 목적의 토지를 이 전체 면적을 어디다 쓰는 거다는 얘기니까 여기 일동 표제부의 전체 면적을 써라는 얘기예요. 그럼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101호, 105호 이 각자 등기부에는 자, 등기부에는 뭐예요?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소유권. 만약에 그 LG라든가 뭐예요? 현대라든가 자, 그런 메이저 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건물 줬죠? 건물 줘갖고 자기 땅에 건물 주고 분양해주죠?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권리는 그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권이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업자가 뭐예요? 업자가 남의 땅 지상권에다가 건물 짓고 분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싸요, 비싸요? 싸겠죠. 왜 지상권에 저기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업자가 이제 건물을 한 동을 더 입히려고 보니까 이 땅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땅에 임차권 설정해서 이게 건물을 줬어.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사용하는 권리가 소유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이거 임차권도 있을 수 있겠죠.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두 개가. 두 개가. 그 다음에 서울의 상계동이나 흑석동이나 그 신림동 옆에 난곡이나 이런 데는 시 땅에다 옛날에 건물 줬어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짓다가 뭐 부시고 짓고 하다가 선거 때 돼갖고 양서가 주면서 뭐예요. 거기다 재산세 걸으면서 이제 뭐예요. 건물만 권리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바람 들어왔고 그 서울시 땅에다가 뭐예요. 아파트 줬죠. 그런 아파트는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죠. 건물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딱 봤을 때 대지권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격증 따고 파주에만 있을래요? 서울도 한번 가볼래요? 서울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망을 또 저기 이제 투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한 거 보죠. 대지권 비율. 그 대지권 비율 써놓으세요. 땅 지분이라 써놓으세요. 여러분 또 까먹으니까 써놓으세요. 뭐라고? 땅 지분. 땅 지분. 땅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에 대한 권리에 지금 땅에 대한 권리, 땅 지분이다니까. 내 땅이 이만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1,345분에 뭐예요? 그 건물 62, 18평 가진 사람이 땅에 대한 지분이 얼마라는 게 이거? 59단위, 59. 그 얘기야, 지금. 59. 이게 되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땅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을구의 소유권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파트는 이렇게, 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등기를 하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대지권. 그러면, 자, 만약에 뭐하고, 이게 토지하고 만약에 건물이 있다. 토지 건물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의 토지 등기 갖고 있죠?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자 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자, 그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독주택 토지하고 건물을 살려면 이 토지 건물이 뭐가 돼 있으니까? 이원화 돼 있으니까. 어디에도 확인하고 소유권자가 누군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상권자가 남의 땅의 지상권자가 뭐예요? 건물 질 수도 있어요. 건물 소유권자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고 여기다 뭐하고 이거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하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을은 뭐예요? 갑한테 모두 산 것이고 땅도 산 것이고 모두 산 거고 건물 산다 그 얘기가 지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무슨 연고인지 을이 토지를 안 샀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만 산 거야 지금? 건물만 샀어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같은 소유권자에서 출발해서 을이 뭐예요? 건물만 사고 땅은 안 샀죠? 근데 나중에 땅이 뭐예요? 다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뭐라 해야겠냐면 을아
내 땅 위에 건물 필요가 없으니까 부셔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이 보호를 했어요. 민법이 뭐 했다는 게 민법이 뭐예요? 정해놨어요. 뭘 정해놨다고?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자는 게 법이 정해놨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법이 정한 지상권자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등기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뭐하고 뭐가 나눠져 있어갖고 토지하고 건물이 나눠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법정 지상권은 여기 토지등기부 을구에다 지상권 등기를 안 해도 어디서 정해놨으니까? 민법에서 정해놨으니까 그냥 법에서 취득한다는 게요, 권리를. 이해했죠? 근데 이거를 팔아먹으려면 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오면 양도라든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이제. 이땐 등기가 필요한 거야. 여기다 이 토지등기부에 무슨 등기 해놓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전 등기 돼야 된다는 게요. 취득할 때는 법이 정했으니까 그냥 취득하는데 처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자,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이 이걸 딱 들었는데 이해가 돼. 그거 심각한 거야. 여기 내과 병원에 가셔갖고 끝나고 꼭 뭐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꼭 확인해야 돼. 이거 몰라도 돼. 하여튼 뭐냐면 등기부는 토지하고 건물이 나눠져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구나. 복잡한 문제가 생긴구나.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84년도에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사야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누가 건축업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표제부 1번에서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00번지에 다 면적 400제곱미터다 이 땅에다가 빌라를 이렇게 짓고 분양을 했다는 게 분양을 누가 건축업자 갑이 이 갑이 갑이 분양했다는 게요. 그래서 갑이 이제 보존 등기 다 했겠죠. 건물 짓고. 근데 분양을 합니다. 누구한테? A, B, C, D라는 사람한테 분양해줬잖아, 지금. 그 토지 등기 왜 건물 등기 이전 등기 했으니까 토지 등기부터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2번. 자,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해서 일부를 팔아야지, 일부. 누구한테? A. 그 다음에 3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B. 4번. 갑의 지분 일부 등기 C. 5번 갑의 지분 일부 등기 D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Z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1호를 사고 싶어. 왜? 애가 남자애만 5살하고 6살 연년생인데 아이들은 어른처럼 이렇게 주의롭게 이렇게 천천히 밑에 소리 날까봐 못 걸습니다. 그건 A가 아니지. 어른이지. 아이는 그냥 걸어야 돼, 뛰어야 돼요. 그냥 뛰는 거야. 그냥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게. 그거 주의 준다 그래서 그 나이 먹어야지 깨우치지. 못 깨우쳐 지금. 그러면 꼭 2층 살면 1층에 꼭 할머니가 살아. 뭐라고 얘기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어디 살아야 되고 여기 살아야 돼. 요걸 사러 갔다는 게 요거 사러. 그러면 여기 토지등기부에 D가 소유권자 맞지? 여기 D 맞죠? 요거 확인한다는 게 확인하고 이제 여기 Z라고 줬는 게 하고 여기다 이제 6번 뭐라고? D의 지분 전부 줬는 게 Z 이렇게 등기한다는 게요. 이게 몇 년도라고? 84년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건물이 4개면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4개만 있어요. 3,000세대, 4,000세대 이거. 3,000세대면 5,000세대, 5,500세대 막 그러죠? 그러면 일단 옛날에도 구분 건물이란 말을 안 쓰고 각자 건물이라고 해서 다 각자 등기부가 있었어. 근데 이 땅은 하나니까 이 토지 등기부 하나에 일단 소유권이 몇 명부터 출발하는 거야. 3,000명부터 출발해. 3,000명.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바뀌면 찰질 것 같아, 못 찰질 것 같아? 못 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파트 살려면 일단 등본을 띄려고 하면 비싸. 왜? 보통 한 400세대만 되더라도 등본이 소유권 등기 주로 많이 했으면 그 등본 띄는데 거의 한 7, 8만 원이야. 그것도 21일에 오래. 그 두꺼운 걸 다 등사해 주려면 바빠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돈이 비싸니까 열람을 가죠? 아침 9시에 가면은 그거 못 찾고 6시까지 못 찾아. 어딘지 몰라. 헤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 법무사들은 그 흰 봉투에다 항상 흰 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그 등기관 그 책상 보면 그 철제 책상 있죠? 거기 철상이 잠깐 열려져 있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다 꼭 돈 집어넣어, 봉투에. 그 우리가 그 급행료라고 얘기해, 옛날에 급행료. 그 급행료 있어,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해, 안 불편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자, 어차피 각자 등기부가 다 있으니까 그 기능적인 측면을 자, 일반 단독 건물은 그냥 뭐 그대로 그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다 이전 등기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렇게 이 건물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건물 등기부로 옮기자는 게. 그래서 이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예요? 이게 400m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실 임동 뭐예요? 100번지 대면적이 얼마라고? 400제곱미터. 한마디로 뭐예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는 권리 있죠? 그 목적인 토지 면적 얼마나 400을 다 올리는데 그걸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지권에 뭐예요?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고 이렇게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는 101호가 이 101호가 이 평수가 다 똑같다면 어디에 대해서 면적 400이라는 면적에 대해서 자기 땅 지분 있죠? 여기다 땅 지분을 표시하기. 왜? 내 거니까 땅 지분 표시하면 되지. 어? 땅 지분이 뭐예요? 이게 400분의 얼마라고 이거? 똑같이 35평에 다.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 뭐라고? 400분의 100 이렇게 옮기게 됐다는 게. 그러면 이 Z라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어디에 이 D한테 뭐예요? D한테 이 건물 등기만 이전 등기하면 이 Z는 이 D한테 모두 산 거고 400분의 100도 샀고 뭐예요? 101호 두 개를 다 산 걸로 보겠다는 게. 그런 걸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항상 누구는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이거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고?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뭐예요? 아파트는 사도 이제 일반 건물처럼 토지 등기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다만 이전 등기 하면 건물에 이전 등기 하면 뭐 산 걸로 땅하고 건물을 다 산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했다고? 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이 이렇게 정했다고? 집합법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표정이 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접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워. 하여튼 그래서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라고. 아파트는 살 때 어디만 등기한다고? 건물 등기만 등기한다. 아, 그 정도 내용만 일단 오늘은 이해하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